찌낚시에서 쓰는 봉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멍찌 밑에 다는 수중찌 또는 구멍봉돌이고, 또 하나는 목줄에 물리는 좁쌀 봉돌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봉돌, 즉 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봉돌은 좁쌀 봉돌입니다. 좁쌀 봉돌은 작고 싸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하찮게 생각하지만은 낚시를 하면 할수록 이 좁쌀 봉돌을 제대로 쓴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봉돌 운영은 구멍찌 낚시의 최고난도 하이 테크닉입니다. 왜 고난도인가? 정해진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중찌의 경우에는 세팅 공식이 있습니다. 가령 1호 구멍찌에 닿는 수중찌는 1호 아니면 0.85 아니면 1.5호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좁쌀 봉돌은 세팅 공식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찌8부터 가장 큰 오비까지 종류만 해도 13가지나 되고, 그 13가지 봉돌을 한 개 달지 혹은 2개나 3개를 달지, 또 그 각각의 봉돌을 목줄에 어느 위치에 물릴지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좁쌀 봉돌 사용법은 배우기가 어렵고 가르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강의로는 이 좁쌀 봉돌 사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이 강의를 나누어 진행할 계획인데요. 오늘 강의할 1편은 봉돌의 원론,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의할 2편은 봉돌 실전, 좁쌀 봉돌의 무게와 위치 선택법, 그리고 3편은 봉돌 사용의 최고 하이 테크닉인 전유동 낚시의 봉돌 사용법입니다. 이 3편의 강의는 연속적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오늘 1편이 나가고 나면은 2편 강의하기 전에 최근에 다녀온 그 태도 낚시 현장기가 먼저 소개되고, 또 그 3편 강의는 감성돔 시즌에 맞춰서 가을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좁쌀 봉돌 사용법은 구멍찌 낚시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단기간에 절대 마스터할 수 없고 다양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는 봉돌의 기초 지식만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쌀 봉돌은 낚싯줄에 눌러서 부착하는 구슬 형태의 봉돌을 말합니다. 일본어로는 간다마인데 꽉 문다는 뜻의 가무와 구슬이라는 뜻의 다마가 합쳐진 말입니다. 간혹 간다마가 영어 건과 일본어 다마가 합쳐진 총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B봉돌의 시초가 사슴 사냥용 산탄 총알 사이즈에서 유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됩니다. 좁쌀 봉돌은 B봉돌과 G봉돌로 나뉩니다. B봉돌은 1980년대에 등장한 초기 봉돌입니다. 사슴 사냥용 엽총 산탄을 만들던 그 금형으로 찍어낸 납추를 기준 사이즈로 채택하면서 숫사슴 벅에 머리 글자를 따서 B라는 단위를 붙인 거죠. B봉돌이 가장 작고 2B, 3B, 4B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구멍찌 낚시가 확산되자 B보다 더 작은 봉돌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분의 1B, 0.3B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1호, 2호, 3호라고 부르면서 기존에 이미 그 호 단위를 사용하고 있던 척관법의 납추와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구멍찌 제조업체인 쩌리겐사에서 이 B보다 작은 신형 봉돌의 무게 단위를 정리하고 호 대신에 간다마의 이니셜인 G로 표기합니다. G봉돌은 B봉돌과 달리 숫자가 클수록 오히려 작아집니다. 즉 G1이 가장 크고 G8이 가장 작습니다. 이 B와 G봉돌 이야기는 다음 시간 봉돌의 무게와 위치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목적, 왜 이렇게 작은 봉돌을 사용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구멍찌의 잔존 부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좁쌀 봉돌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잔존 부력 상세는 이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끼의 자연스러운 하강.
좁쌀 봉돌의 주 목적은 미끼를 일정 수심까지 내려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낚시 봉돌은 그 1차적 역할이 싱크 역할인데 좁쌀 봉돌이라고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큰 봉돌과 달리 가볍고 자연스러운 하강을 표방합니다. 즉 미끼를 붕등 깔아앉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하늘하늘 깔아앉히거나 혹은 수중에 띄워서 물살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을 연출하기 위해서 극도로 작은 봉돌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좁쌀 봉돌의 그 하강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멍찌 낚시에서는 수중찌가 채비 하강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이 좁쌀 봉돌은 보조 역할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좁쌀 봉돌도 하강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어서 수중찌만 가지고는 원하는 시간에 미끼를 깔아앉히기가 힘듭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목줄에 봉돌이 없으면 수중찌가 다 내려가도 미끼는 그 위에서 아직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에 봉돌이 있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아도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더 빠릅니다. 4-5m 수심의 얕은 여밭에서 낚시할 때 고부력 반유동 채비보다 저부력 전유동 채비가 더 유리하다고들 하죠. 그 이유는 이 수중찌에만 의존하는 반유동보다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전유동 채비가 4-5m 길이의 그 목줄 분량을 더 빨리 깔아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유동 낚시에서도 급류와 파도라는 조건을 만나면은 목줄에 꼭 좁쌀 봉돌을 달아줘야 됩니다. 급류에서는 수중찌만 깔아앉고 정작 목줄은 떠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의 하단에 봉돌을 달아줘야 원하는 수심층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굴 파도가 있는 곳에서도 이 목줄에 봉돌을 달아줘야 원하는 수심층에 빨리 미끼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좁쌀 봉돌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끼의 안정입니다. 미끼를 내려주는 싱크 기능이 이 좁쌀 봉돌의 첫째 목적이라면 미끼를 잡아주는 앵커 기능이 둘째 목적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낚아채는 그 취이 동작을 살펴보면 취이 동작이 빠른 고기가 있고 느린 고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중상층을 회유하는 고기들은 취이 동작이 빠른 편이고 바닥이나 또 돌틈에 사는 고기들은 취이 동작이 느립니다. 그래서 긴꼬리뱅에돔, 참돔, 부시리 같이 날아다니는 고기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미끼를 잘 낚아채지만 돌돔, 뱅에돔, 감성돔 이렇게 암초대에 사는 고기들은 의외로 빠르게 움직이는 미끼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감성돔, 뱅에돔, 돌돔을 노릴 때는 미끼에 봉돌을 달아서 안정되게 잡아줘야 잘 낚입니다. 반대로 긴꼬리 뱅에돔, 참돔, 부시리 이런 애들은 목줄에 봉돌을 안 달아도 잘 낚이고 오히려 목줄에 봉돌을 많이 달면은 입질 빈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뱅에돔만 낚던 분들이 긴꼬리 뱅에돔을 만나면은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자꾸 봉돌을 달아서 목줄을 수직에 가깝게 내려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꼬리 뱅에돔은 뱅에돔과 달리 날리는 미끼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목줄에 봉돌을 떼거나 그 무게를 줄여서 이 목줄의 각도가 45도 그 이상의 예각으로 만들어줘야 잘 낚입니다. 아니 봉돌을 달아줘야 뱅에돔이 잘 낚인다고요? 제로조법의 경우에는 봉돌을 전혀 안 달아도 뱅에돔이 잘 낚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이 파도나 조류가 잔잔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류가 빠르거나 또 파도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목줄에 봉돌을 달아줘야 뱅에돔의 입질 빈도가 늘어납니다. 하물며 뱅에돔보다 더 느린 감성돔은 나부끼는 미끼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극히 잔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목줄에 봉돌을 달아서 미끼를 안정되게 잡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죠. 찌 부력의 상쇄. 모든 찌에는 여부력이 있고 그 여부력만큼 좁쌀 봉돌을 물려서 수면에 바짝 깔아앉혀줘야 이 찌의 그 감도가 살아나는데 이때 사용하는 좁쌀 봉돌을 부력 상쇄용 봉돌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1호찌에 1호 수중찌를 달아도 B에서 2B 가량의 여부력이 그 구멍찌에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B나 EB 봉돌을 달아서 그 여부력을 없애주는 것이죠. 이때 부력 상쇄용 접살 봉돌을 목줄의 하단부에 달아도 되지만은 이 무거운 봉돌을 바늘 근처에 달면 아무래도 미끼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부력 상쇄용의 큰 봉돌은 보통 찌 바로 밑에, 즉 그 목줄의 가장 상단부에 물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부력 상쇄용 봉돌은 안 달아도 됩니다. 그래도 입질이 줄어들거나 의신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부력을 없애지 않으면 물고기가 찌의 이물감을 느껴서 미끼를 뱉어버린다? 별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찌가 잠기다가 도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부력을 잡지 않은 그 찌 맞춤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대상어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잡어의 소행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만 여부력을 상쇄시켜 주지 않으면은 미끌림의 발생 여부가 찌에 빨리 표시되지 않거나 또 종조류 지대를 통과할 때 그 종조류가 찌에 표시되지 않거나 또 금방이라도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최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잔존 부력을 잡아주는 것이지 그 때문에 족과가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겨울 저수온기에는 찌의 부력을 극한까지 잡아서 잠길락 말락한 상태로 쓰는 게 좋지만은 그 이유가 움직임의 폭이 적은 겨울 감성돔의 그 어신을 좀 더 쉽게 판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 찌의 부력이 가을 감성돔에게는 이물감으로 작용하지 않다가 겨울 감성돔에게는 이물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순조로운 낚시 상황에서 이 찌의 여부력을 너무 없애버리면은 조류나 파도에 찌가 쓸데없이 잠겨서 입질 파악만 어려워집니다. 자, 접살 봉돌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게 물려서 고정하지 마라. 접살 봉돌은 물려서 다는 과정에서 낚싯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살짝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물릴 정도로 순정 연납으로 만든 제품을 사야 됩니다. 간혹 세게 눌러야 오므러지는 봉돌은 그 불순물이 많이 섞인 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순정 연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번 오므렸던 봉돌을 다시 손으로 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벌려지면은 순정 납이고 잘 안 벌려지면은 불순물이 섞인 납입니다. 봉돌을 목줄에 물릴 때는 이빨로 깨무는 건 안 좋습니다. 큰 봉돌은 그냥 이 손가락에 이 악력으로만 그냥 눌러주시고 작은 봉돌은 그 포셉 가위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물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악력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빨로 물리면은 그 목줄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봉돌을 물릴 때는 한 번에 물리지 말고 3단으로 나눠서 물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봉돌을 목줄에 물릴 때 한번 이렇게 살짝 누른 다음에 옮겨주고 위치를 또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옮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살짝 옮겨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목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린 다음에는 이 봉돌이 목줄 위에서 좌우로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야 됩니다. 만약에 봉돌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으면은 이 봉돌 부분이 암초에 걸렸을 때 목줄이 터집니다. 이 목줄이 얘에 쓸릴 때 이 봉돌이 이 목줄 위로 이렇게 미끄러져 줘야 목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무가 내장되어 있는 봉돌은 잘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줄이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한편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봉돌은 고무 내장 봉돌보다는 잘 미끄러지지만 그래도 좀 살짝 이렇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가는 목줄을 쓰거나 험한 바닥에서 낚시할 때는 파이팅 도중에 봉돌이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살짝 물려줍니다. 그래서 큰 고기 3마리 낚으면은 좁쌀 봉돌 3개를 잃는 셈이지만 그 정도 손실이면 목줄이 끊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둘째, 많은 봉돌을 다단 분납하지 마라. 목줄에 다는 봉돌은 1개나 2개가 좋습니다.
그런데 큰 봉돌을 달면 목줄이 꺾여서 부자연스러워진다는 이유로 작은 봉돌을 3개, 4개로 분할해서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단 분납은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봉돌이 많을수록 엿슬림의 줄이 끊어질 위험 부위가 많아집니다. 둘째, 봉돌이 분산되면 외봉돌보다 하강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더 많은 봉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봉돌은 무게의 총량이 같아도 이게 흩어지면 침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큰 봉돌 하나가 작은 봉돌 2개보다 빨리 가라앉습니다. 봉돌의 무게를 얘기할 때 B 플러스 B는 2B가 아니다 라는 말은 유명하죠. 즉 B 봉돌의 무게는 0.55g, 또 2B 봉돌의 무게는 0.75g이기 때문에 B 플러스 B는 1.1g으로 2B보다 0.35g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B 봉돌 2개를 분납하는 것보다 2B 봉돌 하나만 달아줄 때 총 중량은 더 가벼워지지만 미끼는 오히려 더 빨리 내려갑니다. 봉돌은 한 곳에 집중될수록 더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이죠. 물론 B 봉돌 2개를 모아주면 2B 봉돌 1개보다 빨리 가라앉겠죠. 하지만 그 경우에 이 봉돌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엿슬림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봉돌의 무게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봉돌 하나를 더 물리는 것보다 기존의 봉돌을 떼내고 더 큰 사이즈의 봉돌을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돌 다분할 채비가 자연스럽다는 주장에도 의문이 듭니다. 가령 2B 봉돌 1개를 분할해서 G8 봉돌 10개를 목줄에 주르륵 물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체 중량은 똑같지만은 목줄이 마치 실납처럼 되어서 더 부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반유동 채비를 쓸 때는 봉돌을 하나만 달아주고 전유동 채비를 쓸 때는 하나 혹은 2개만 달아줍니다. 그보다 더 많은 봉돌은 제 경험상 덕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셋째, 형광색 칼라 봉돌은 쓰지 마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납추 사용이 금지되면서 납에 고무나 우레탄을 코팅한 봉돌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제품이 칼라 봉돌입니다. 호수별로 색깔이 달라서 이 크기가 비슷한 봉돌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파트 케이스에 담아두면 형형색색 예쁘기도 하죠. 그런데 칼라 봉돌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잡어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분홍색이나 연두색 같이 이 밝고 화려한 색깔의 봉돌은 다리돔, 노래기 같은 애들이 미끼로 오인하고 달려듭니다. 잡어들이 봉돌을 쪼아서 목줄에 상처가 나고 채비의 자연스러운 하강에 방해를 받습니다. 또 보거가 이 봉돌을 물어서 목줄이 끊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돌은 회색이나 갈색처럼 눈에 잘 안 뜨이는 색이 좋습니다. 특히 잡어가 많은 곳에서는 화려한 형광 봉돌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좁쌀 봉돌을 사용하는 진짜 목적, 그것은 찌의 잔존 부력을 상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 조류 속에서 미끼를 내려보내고 둘째, 파도 속에서 미끼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봉돌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첫째, 최대한 살짝 물려서 목줄의 손상을 방지할 것. 둘째, 다단 분납을 피하고 1개나 2개만 물려줄 것. 셋째, 잡어의 공격을 초래하는 화려한 형광 봉돌은 사용하지 말 것. 이상 3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좁쌀 봉돌 실전편, 봉돌의 크기 선택과 물리는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